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수송지원대. 활주로 너머로 첫 항공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이등병 박도연은 무릎을 꿇고 구두닦이용 천을 손에 쥔 채 귀빈용 차량 앞에 엎드려 있었죠. 그의 손은 차가운 물과 세제로 벌써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피부가 갈라져 있었고 새벽찬 기운이 그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군복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무릎에 박힌 자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차량,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닦아. 알았어? 상병 박정무의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도연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묘한 쾌감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대답하려던 순간 정무는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눈 마주치지 말라니까? 신병이 사람 눈을 봐? 군대가 내 집이야? 여기가 내 안방이야? 정무의 발끝이 도연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연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갈비뼈에 전해지는 통증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와 함께 세차용 호스의 물줄기가 도연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차가운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도연은 숨이 막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도연은 눈을 감고 참았어요.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죠. 주변에서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거 완전 물에 빠진 강아지 같은데? 서울대 나왔다며? 저게 서울대?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뒤섞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야,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며? 서울대 나왔다고? 정무는 도연의 머리 위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럼 머리 좋으니까 세차 시간도 빨라야겠네? 30분 안에 5대 다 닦아. 못하면 오늘 저녁 없어. 아, 그리고 내일 아침도.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대를 30분 안에 닦는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정무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도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기운 없어? 밥을 안 먹었어? 아니면 정신을 안 차렸어? 도연의 목덜미가 뒤로 꺾이며 하늘이 보였어요.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서 또 한 대의 항공기가 불빛을 깜빡이며 날아오르고 늘었습니다. 목이 꺾이는 고통에 도연은 신음을 삼켰어요. 여긴 머리 좋은 놈이 아니라 눈치 빠른 놈이 사는 곳이야. 정무는 도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도연의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팔꿈치가 긁혔습니다. 내 머리는 여기선 쓰레기야. 아무 쓸모 없어. 너 같은 놈들이 제일 문제야. 밖에서는 잘났다고 공부 좀 했다고 여기 와서는 벌벌 떨면서. 그래서 더 재밌어. 도연은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과 물이 묻어 군복이 축축하게 젖었죠. 그는 다시 천을 집어들고 차량을 닦기 시작했어요. 정무는 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도연의 등에 담배재를 털어냈어요. 제가 도연의 젖은 군복 위에 떨어져 흩어졌죠. 너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데?
군대도 이렇게 약하게 키웠어?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무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오,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반응하네. 효자네, 효자야.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봐. 아들이 여기서 개처럼 기어다닌다고. 도연의 손이 차량 표면을 닦는 동작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핏방울이 섞인 물이 흘러내렸어요. 손톱 밑으로 세제가 스며들어 따가웠지만 그는 계속 닦았습니다. 차량 표면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죠.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희망에 차 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또 한 대의 항공기가 이륙하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활주로 전체를 뒤덮었죠. 도연은 그 소리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말했지. 군대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하지만 여긴 정예 대신 공포만 있네. 명예 대신 굴욕만 있어. 그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눈물인지 세차용 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정무는 도연의 등 뒤에서 비웃듯이 말했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해줄게. 착하게 잘했네. 순종적이야, 순종적이여.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알았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무는 그의 어깨를 발로 툭 차며 다시 물었어요. 알았냐고? 귀 먹었어? 알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죠. 정무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제야 천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나 있었죠. 피와 물이 섞여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빛이 활주로를 물들였지만 도연의 세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다시 천을 들고 다음 차량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땅에 끌리며 군복이 더 찢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공항 수송대의 아침, 식당 안은 병사들의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쇠붙이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가 뒤섞였죠. 도연은 식판을 들고 조용히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그의 손목에는 어제 생긴 멍이 퍼렇게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붓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판 위에는 밥과 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야, 신병. 정무의 목소리가 식당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식판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정무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무는 도연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남은 밥 있으면 가져와. 그거 내가 다 먹어. 도연은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정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먹었어? 상병 밥을 신병이 먹어. 그 순간 정무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식판이 허공을 가르며 도연의 가슴에 부딪혔어요.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도연의 군복을 적시며 가슴과 배로 흘러내렸어요. 화끈거리는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죠. 밥알과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고 국물은 도연의 발치까지 번졌어요.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군대에선 순서야. 내가 서울대든 뭐든 여기선 내 신발 밑바닥보다 못한 존재야. 정무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는 도연의 군복깃을 움켜쥐었어요. 너 같은 놈들이 제일 문제라고. 교육을 안 받으면 버릇이 없어. 정무는 도연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도연의 발이 바닥에 끌리며 군화가 벗겨질 뻔했어요. 세차장 쪽으로 끌려간 도연은 물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무는 도연의 머리를 움켜쥐고 물통 쪽으로 밀었어요. 이 물통에 내 얼굴 비춰? 이게 내 인생이야. 어디 가서 잘난 척 좀 해봐. 내가 얼마나 부서지는지 보게. 물통 표면에 비친 도연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멍은 더 퍼져 있었고 입술은 부어올라 있었죠. 정무는 도연의 머리를 물통 가까이 밀어붙였어요. 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야. 도연의 이마가 물통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죠. 정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부모님한테 편지 쓰고 싶지? 뭐라고 쓸 거야? 아들이 여기서 잘 지낸다고? 거짓말하겠지. 아니면 진짜로 쓸 거야? 매일 맞는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때 옆에서 지나가던 윤세라 대위가 이를 받습니다. 상병 박정무.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정무는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라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무는 태연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교육 중입니다, 대위님. 요즘 신병들이 군기를 모르잖아요. 상급자한테 대드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도연에 젖은 군복과 얼굴의 상처를 훑쳤어요. 군기는 인권을 짓밟는 게 아닙니다. 상병. 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인권이요? 여긴 공항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대위님. 군대는 원래 이런 곳 아닙니까? 대위님도 신병 때 다 겪으셨을 텐데요. 세라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상병 박정무, 지금 상급자한테 대드는 겁니까? 정무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라는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등병 박도연, 의무실 가서 치료받으십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무를 힐끗 쳐다봤어요. 정무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자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세라가 자리를 뜨자 정무는 도연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 오늘 운 좋았어. 하지만 대위님이 항상 널 지켜줄 순 없어. 기억해둬. 도연은 피 묻은 손을 감추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기선 말하면 더 맞는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의무실로 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복에서는 아직도 국물 냄새가 났고 가슴 부분은 뜨거운 물에 데인 곳이 따가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는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며 도연은 생각했어요. 저 비행기처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에서 완전히 부서질까?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의무실 문 앞에 서서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공항 내부 로비.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환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한 중년 외국 여성이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금발 머리에 군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지도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죠.
표정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기요,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병사에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의사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병사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물었지만 모두들 바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죠.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그때 상병 박정무가 동료 병사들과 함께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무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군 관계자 회의실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무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외국인이고 여성이고 게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죠. 하지만 정무의 얼굴에는 존중 대신 비웃음이 떠올랐어요. 여기 군 구역이에요. 한국말 몰라요? 정무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외국인이라고 다 되는 줄 아나 보네.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온 거예요? 정무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그녀는 잠시 정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차가운 빛이 서렸어요. 말없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무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가 더 빨랐어요. 순간 그녀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정무의 뺨을 힘껏 내리쳤죠.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동료 병사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미쳤어요? 정무가 뒤늦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지금 군인을 때린 거 아시죠? 정무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죠. 무례한 자에겐 말보다 손이 먼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군인이라고? 군인이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정무를 꿰뚫었습니다. 정무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윤세라 대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세라는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정무가 먼저 소리쳤어요. 대위님, 이 사람이 저를 때렸습니다. 군인 폭행이에요. 정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세라는 그 여성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군복과 계급장을 보는 순간 세라의 표정이 굳었어요. 상병, 지금 손님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님이요? 이 사람이 저를 때렸다고요. 정무는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어요. 그 여인은 세라에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세라가 명함을 받아보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박명자 대장을 만나러 왔어요. 그녀의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명자라는 이름은 이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한국군 최고 위급 장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라는 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부하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세라는 정무를 노려봤습니다. 정무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정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정무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무례함은 무지의 변명이 되지 않아. 그녀는 세라에게 다시 말했어요. 회의실로 안내해 주세요.
박명자 대장과 약속이 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정무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따가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동료 병사들은 정무를 피해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죠. 정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로비에는 다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무 주변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정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인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금발 머리와 군복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무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죠. 박명자 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그럼 저 사람도 높은 사람이잖아. 정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멀리서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여러 언어로 반복되는 안내 멘트가 로비를 채웠죠. 하지만 정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뺨의 따가움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인은 세라 대위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군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세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병사의 문제죠.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세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장님,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한국군 삼성장군 박명자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죠. 박명자는 그 외국인 여성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마거릿 장군.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마거릿 장군은 미군 소장이었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 확인하러 왔어요. 박명자는 마거릿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시죠. 세라가 차를 따르는 동안 마거릿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로비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박명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마거릿은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정무라는 상병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래서 뺨을 때렸다는 것까지요. 박명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녀는 차를 내려놓고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세라 대위 상병 박정무가 누구입니까? 세라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항 수송대 소속입니다, 대장님.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군요. 최근 몇 달간 내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세라 대위, 그 부대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라는 머뭇거렸습니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일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병들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박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거요? 오늘 마거릿 장군이 직접 당한 게 증거 아닙니까? 마거릿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장님, 제가 당한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병사의 태도를 보니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것 같더군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 명의 태도는 조직 전체의 문화를 반영하죠. 박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라, 대위, 제 조카가 그 부대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카분이요? 박명자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등병 박도현. 그 아이가 제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세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며칠 전 세차장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물에 젖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던 도연의 모습, 정무에게 끌려가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죠. 대장님 혹시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으려 했지만 박명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 동생이 어제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박명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들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편지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지시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명자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등병 박도연 입대 후 3주차. 의무실 방문 기록 5회. 타박상, 찰과상, 화상.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상이라니. 어떻게 신병이 화상을 입습니까? 세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대장님. 박명자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어요. 탁!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죄송하다고요? 세라, 대위, 당신은 그 부대 감독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왜 막지 못했습니까? 박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라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마거릿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대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박명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녀는 세라를 쳐다봤죠. 세라, 대위, 공항 수송대 전체를 점검합니다. 오늘 당장요. 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상병 박정무, 그 병사를 제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세라는 차렷 자세를 취했죠. 명령 받들겠습니다. 박명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이모가 간다. 조금만 참아라.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거릿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 대장님, 필요하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이건 한국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 문화 전체의 문제니까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거릿 장군.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고 박명자는 서류를 다시 펼쳐 읽고 있었어요. 마거릿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명의 여성 군인,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바로잡는다. 이틀 후 인천공항 헬기장. 새벽 6시였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회색빛이었고 활주로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헬기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공항 수송대 병사들이 헬기장 주변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무는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전 그 사건 이후로 마음이 불안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계속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며 주변의 먼지와 낙엽을 휘날렸어요. 병사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명씩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박명자 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 뒤를 이어 박해진 중장이 내렸습니다. 별 2개가 어깨를 장식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박은숙 소장이었어요. 별 하나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거릿 장군이 내렸어요. 4명의 여성 장군이 나란히 섰습니다. 활주로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휘날렸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고위 장성들이 한꺼번에 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박명자는 천천히 경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부대 지휘권, 지금부터 내가 인수한다. 부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장님, 이건 군 기강상 절차 위반입니다. 상부 승인 없이는. 박명자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승인은 이미 받았습니다. 합참의장 직인이 찍힌 명령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부대장에게 건넸죠. 부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인천공항 수송지원대 특별조사 및 지휘권 임시 2양.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장님, 저희 부대에 무슨 문제라도. 박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확인할 겁니다. 박해진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병사 즉시 강당 집합.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어요. 부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즉시 전파하겠습니다. 그는 뒤돌아서서 부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전 병력 강당 집합 5분 안에. 병사들이 우르르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정무는 다른 병사들 사이에 섞여 걸으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온 거지? 설마 나 때문에?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명자 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당 전체를 훑었어요.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박명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박명자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약자를 지키는 곳입니까? 아니면 짓밟는 곳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받았습니다. 박명자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신병 구타, 가혹행위, 인격 모독. 이게 군인이 할 짓입니까?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무는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박해진 중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은 병사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신원은 보호됩니다. 보복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 뒤쪽에서 한 명의 병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총 12명의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박명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녀는 박은숙 소장을 쳐다봤어요. 소장님, 이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십시오. 박은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당에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어요. 박명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가해자도 나오십시오. 스스로 나오면 정상을 참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그땐 용서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거릿 장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이틀 전 나는 이 부대 소속 병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병사 앞으로 나오세요. 정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상병 박정무. 박명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정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무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어요. 강당을 가로지르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단상 앞에 섰을 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명자는 정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상병 박정무, 신병 박도연에게 폭행을 가했습니까? 정무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그건 교육이었습니다. 박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교육이라고요? 그건 내가 만든 폭력입니다. 교육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정무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박명자는 계속 말했죠. 넌 왜 그랬습니까? 왜 약한 사람을 때렸습니까? 정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명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상병. 정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맞고 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형한테, 학교 선배들한테. 그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맞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생존 방식이었어요. 강당 안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명자는 정무의 손목을 봤어요. 군복 소매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담뱃불에 데인 자국, 칼에 베인 듯한 자국들이었죠.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겁니까? 박명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약했어요. 항상 맞기만 했죠. 그런데 군대 와서 처음으로 제가 강한 사람이 됐어요. 처음으로 제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게 좋았어요. 제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박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병 박정무, 내 과거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내가 당한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박해진 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상병, 내가 맞으면서 뭘 느꼈습니까? 아팠죠? 무서웠죠? 그런데 왜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했습니까? 정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박명자는 강당 전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폭력은 대물림됩니다. 맞은 사람이 때리는 사람이 되죠. 그게 악의 고리입니다. 그녀는 다시 정무를 쳐다봤어요. 그 고리를 끊는 게 군인이야.
내가 약자를 밟는 순간 넌 이미 군인이 아니야. 그냥 과거에 갇힌 겁쟁이일 뿐이야. 정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명자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가 괴롭힌 사람들한테 사과해. 정무는 고개를 들어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피해자 병사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윤세라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뒤에는 이등병 박도연이 따라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박명자는 도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죠. 이등병 박도연,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단상 앞에 섰을 때 도연과 정무가 마주쳤습니다. 정무는 도연을 보자 고개를 더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정무를 바라볼 뿐이었죠. 박명자가 도연에게 물었어요. 이등병, 상병 박정무가 내게 뭘 했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세차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차를 닦았죠.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엔 밥이었습니다. 제 밥을 못 먹게 하고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쏟았어요. 머리채를 잡아 끌었고 발로 찼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일 아픈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아픈 건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일 아픈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쓰레기라는 말, 인간 이하라는 말. 도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 말들이 매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다가도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정말 제가 쓰레기 같았어요. 박명자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등병, 넌 쓰레기가 아니야. 넌 용감한 군인이야. 도연은 고개를 들어 박명자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죠. 박명자는 강당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아야 할 폭력입니다. 육체적 폭력도 문제지만 정신적 폭력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군대는 사람을 부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박은숙 소장이 서류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피해 병사 총 12명, 가해 병사 총 5명입니다. 그녀는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상병 박정무, 상병 이재훈, 일병 김민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해당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5명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명자는 그들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들은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회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변하겠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처벌을 일부 감경하겠습니다. 정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죠. 하지만 박명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폭력을 행사하면
그땐 군대를 떠나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5명은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자는 다시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이등병 박도연, 내가 여기서 버텨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때 박명자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박명자는 도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연 앞에 서서 말했죠. 이 병사는 내 조카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정무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라고요?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무를 쳐다봤어요. 그렇습니다. 박도연은 내 여동생의 아들이야. 넌 내가 누구를 때린 건지 알고 있었습니까? 정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박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이 내 조카든 아니든 모든 병사는 보호받아야 해. 이해했습니까? 정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박명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럼 끝났습니다. 상병 박정무. 넌 끝났어. 일주일 후 공항 근처 군병원. 햇살이 창문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박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느껴졌죠.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뻐근했어요. 깨어났구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옆 의자에 박명자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모. 도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물잔을 들어 도연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 도연은 물을 조금씩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물이 넘어가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기 있었어요? 도연이 물었죠. 닷새야. 탈진과 영양실조,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이었어. 박명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어요. 손톱 밑은 검게 멍들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모가 늦어서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제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말 안 했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말하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군대도 버티지 못하는 제가. 박명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아, 버티는 게 강한 게 아니야. 말하는 게 강한 거야. 그녀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너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야. 도연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이모, 전 정말 힘들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뭘 당할까?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들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전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무 선임 말이 맞는 줄 알았죠. 박명자는 도연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도 너한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 도연은 이모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실에는 도연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죠. 한참 후 도연이 진정되자
박명자는 그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녀는 도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정무와 다른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 처리됐어. 그리고 그 부대는 전면 개편될 거야.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무 선임이요? 어떻게 됐어요? 박명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어릴 때부터 폭력에 노출됐고 그게 정상이라고 배웠던 거지.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용서해야 하나요? 박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내 몫이야.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한 사람의 비극을 말이야.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혜진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일어났구나.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둘째 이모. 도연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과일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죠. 많이 좋아 보이네. 얼굴에 핏기가 돌아. 박은숙 소장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셋째 이모도 왔어.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세 명의 이모가 모두 모인 거죠. 은숙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명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모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내가 군대에서 배운 것, 느낀 것들 말이야.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전 군대가 계급과 힘으로 움직이는 곳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군대는 정의로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군대의 본질이죠. 전 그걸 이모들한테 배웠어요. 세 명의 이모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도연아. 우리가 이 별을 달고 있는 이유도 그거야. 힘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지. 은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 같은 병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 한 대가 막 이륙하고 있었죠. 도연아, 저 비행기 보여? 도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네, 보여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 비행기처럼 넌 이제 날아오를 수 있어. 이 경험이 너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날게 할 거야. 도연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세 분 다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전 이제 알았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 명자는 도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도연아. 그게 내가 여기서 배운 최고의 전투 기술이야. 폭력에 맞서는 용기, 약자를 지키는 힘. 그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이 교훈을 잊지 마. 내가 언젠가 선임이 되고 지휘관이 됐을 때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기억할게요. 절대 제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을게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세 명의 이모는 뿌듯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활주로를 물들였고 비행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죠.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군인이 되는 여정의 시작.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내일부터 재활 훈련 시작할 거야.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준비됐어요.
세 명의 이모가 병실을 나가며 손을 흔들었죠. 도연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남은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눈을 감았죠. 이번엔 악몽이 아니라 평화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인천공항 수송지원대 정문. 아침 8시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지만 밝게 부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는 신병 교육을 마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도연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멍이 없었고 자세는 당당했어요.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간부들도 대부분 교체됐죠. 무엇보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긴장과 공포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가 흐르는 곳이 됐습니다. 도연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전 병력, 차렷. 새로 부임한 윤세라 소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대위에서 진급해 부대장이 됐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세라는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선임이 되고 일부는 다른 부대로 전출됩니다. 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오늘 일병으로 진급하는 날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죠. 세라가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등병 박도연 앞으로.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박도연 이등병은 오늘부로 일병으로 진급합니다. 세라가 새 계급장을 도연의 어깨에 달아주었어요. 도연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분명했죠.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진급식이 끝나고 세라는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일병 박도연,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둘은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세라는 도연을 보며 말했죠. 많이 성장했구나.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통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단련시키기도 하지.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소령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무 선임은 어떻게 됐어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 그리고 군에서 전역 조치됐지. 도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거 이해해. 세라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가해자가 될 이유는 안 돼.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지만 현재의 가해자가 되어선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세라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좋은 군인이 될 거야. 아니, 이미 좋은 군인이야. 도연은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소령님. 소령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텼어. 나는 그냥 내 옆에 있었을 뿐이야. 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굉음이 점점 멀어지며 하늘로 사라졌죠. 오후가 되자 부대 강당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명자 대장과 그녀의 자매들, 그리고 마거릿 장군이
다시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병사들이 강당에 모였고 단상에는 4명의 장군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명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온 이유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2달 전 이 부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이 들어왔죠. 그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단상 위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명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닙니다. 군복은 책임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명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계급이 낮다고 경험이 적다고 무시받아선 안 됩니다. 모든 군인은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죠. 혜진 중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선임이 되고 간부가 되고 지휘관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과거의 악습을 따를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겁니까? 은숙 소장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화는 위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모여 조직을 바꿉니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마거릿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미국 군인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같아요. 정의, 명예, 책임.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명자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잠깐 나와봐. 둘은 강당 밖으로 나왔어요. 활주로가 보이는 곳에 섰죠. 명자는 도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도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도연은 이모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명자는 도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알아, 도연아.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는 붉은 노을이 깔렸고 비행기들이 하나둘 이륙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비행기들 봐. 다들 자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거야.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 전 이제 날 준비가 됐어요. 명자는 미소 지으며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신병들이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연을 보며 다가왔어요. 선임님, 저희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한 신병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우린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신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의 뒤로 4명의 장군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별빛이 그들의 어깨 위에서 반짝였어요. 명자는 하늘을 향해 경례하며 말했습니다. 별은 하늘에만 있지 않다. 정의로 선 이 땅에도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활주로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도연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옆에 선 병사들도
모두 경례를 올렸어요. 석양이 그들을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죠. 활주로에서는 또 한 대의 비행기가 굉음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며 평화가 찾아왔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시작. 그는 앞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험난할 수도 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이모들이 보여준 용기, 동료들이 보여준 연대, 그리고 자신이 찾은 신념이 있었으니까요.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리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